마니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골에 집 살 때 호구되지 말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골에 귀촌 준비를 하시나요? 얼마를 갖고 준비를 하시나요? 가장 먼저 집을 살 때 자칫 잘못하면 당신은 호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호구가 뭔 뜻인지는 알죠? 바보 된다는 얘기죠. 아끼고 아껴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서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하는데 속된 말로 눈탱이 맞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귀촌을 해서 살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봅니다만 그 중에는 시세보다 비싸게 집을 산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의 집도 자기가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내 손에 2,500만 지어줘 했는데 그 부동산 업자는 2,800에 매물로 올려놓는 경우 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의 사람의 얘기니까 모든 공인중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떤 분은 3천만 원의 집을 내놨는데요, 공인중개사 분을 통해서 그 집을 사갖고 오신 분이 3,500만 원 주고 사서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은 또 자려고 누웠는데 밤에 벽이 허물어져 가지고 큰 사고를 당할 뻔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하면 꼼꼼히 따져보고 집을 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따져봐야 될까요? 땅값, 집값, 주변 시세? 이런 것은 조금만 검색을 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땅값은 땅야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땅야라는 어플을 보면 주변 시세, 그 다음에 이전에 주변의 땅이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땅을 살 때는 그런 어플들을 통해서 사전 조사를 좀 하신 뒤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극히 일부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시골에 집을 매도할 때 가격을 부풀려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도시의 집값은 어느 정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골의 집값은 어떤 기준이 없어요. 말 그대로 팔고자 하는 집주인의 마음입니다. 집주인은 말을 합니다. 내 손에 3천만 원만 지어줘. 그 이후에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고서 들어오신 분은 3,500만 원을 주고 샀다고 들어와요. 그럼 이 차액의 50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실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사실상 시골의 집들은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만 가지고서 출장을 다니고 활동을 하기에는 적은 액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골의 땅을 살 때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물을 다 흐트러 놓듯이 정말 그런 분들한테 피해를 보신 분들은 두고두고 후회를 하십니다. 그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내가 시골 집 사면서 이거 당했네 이런 느낌이 들면 시작부터 찜찜하죠.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가 11만 명이라고 합니다. 11만 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 같기도 하지만 역대 최고 수치라고 합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하루가 다르게 껑충껑충 뛰다 보니까 4억이 뛰었네, 10억이 뛰었네 그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골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도시에서 내려오는 분들을 잘 엮으면 도시에 몇 억씩 아파트 값이 뛰는데 이거 큰 덩어리 하나 팔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금액을 세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급하게 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 딱 봐서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버리고 나면 꼭 어디서 사고가 터집니다. 차근차근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극히 일부분의 부동산 업자분들이 가격을 가지고서 장난을 합니다. 300만 원이나 500만 원 정도를 업시켜서 매물로 내어놓아요. 그분들은 또 마지막에 인심 쓰듯이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데 거래 수수료는 깎아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몇 프로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의 정말 그 사람의 제2의 인생을 축복해 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제시한 금액이 어느 정도 업된 가격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매물을 올려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자료를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부동산 명, 전화번호, 또 자기 얼굴을 내놓고 매물을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요, 자기 얼굴 까고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유튜브 채널에 자기 영상에 얼굴을 드러내놓고 매물을 보여주면서 사기칠 만큼 그렇게 뻔뻔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저도 제 영상에 연관 영상으로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 분들이 땅이나 집을 내놓는 영상이 뜹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몇 군데를 보다가 보면 그 공인중개사 분의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게 믿음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채널을 보시다가 보면 아, 이분 말씀은 참 믿을만하다 이런 느낌이 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씩을 말씀을 드린다면 땅에 관한 거는 시골땅 김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채널을 보면 정말 알짜 같은 땅들을 잘 찾아서 양심적으로 매물을 올린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또 시골집에 관한 거는 썸 타는 부동산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분도 올리는 영상을 보면 시골집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고 매물의 금액도 아주 합당한 금액으로 보여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제가 이분들한테 뭘 받아먹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 나름의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수하게 제 느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자료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느낌은 다른 거니까요. 자,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귀촌을 준비하려고 시골에 집을 사실 때 너무 급하게 알아보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시라는 거, 또 하나는 시골의 집이 가격이 업되어서 판매하는 부동산 업자들이 있습니다. 업된 가격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급하게 계약을 하시지 말고요, 그 주변을 한 번 더 방문하셔서 주변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보면 아, 이 가격이 적정하겠구나 라는 거 분명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한 달이 건너면은 그 매도인 집주인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정 금액인지 확인을 하시고 천천히 계약을 하시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서 집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얼굴을 드러내놓고 매물번호 드러내놓고 뭐 부동산 주소, 전화번호 다 오픈하면서 시골집을 알리는 이런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공인중개사 분들의 매물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믿을 만한 정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 시골에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시골에 집을 구할 때 부동산 업자를 통하지 않고 발로 뛰면서 구하는 방법,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얘기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촌만이는 여러분들의 귀농귀촌을 응원합니다. 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